그동안 올려드린 상병 시절 이야기를 주제별 합본으로 올려드립니다. 나의 상병 시절 145번째 이야기. 대대훈련 6. 급편방어와 술. 1982년 8월 25일 수요일 03시 40분에 감행된 대항군의 게릴라 기습 침투에 이은 우리들의 역습 상황이 대대장에게 지적당하여 3번이나 반복하고 녹초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이틀간의 집결지 행동으로 느슨해진 마음과 가랑비까지 내리는 상황에서 대충 해도 될 것 같다는 방심이 화근이 된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아침 식사를 하고 오전 동안은 다른 상황이 없이 휴식할 수 있었습니다. 중대장 작전 계획에 따르면 곧바로 퇴각하여 급편방어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대대장이 새벽부터 우리들 힘을 빼놓고 잠시 정비 시간을 주어 쉬도록 하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들에게 나쁠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전을 보내고 추진되어 온 점심 식사를 한 뒤 오후가 되자 철수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우리의 수경지가 적에게 노출되었기 때문에 퇴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텐트를 철거하고 군장을 꾸렸습니다. 새벽부터 사르락 사르락 내리던 이슬비는 우리가 전장 정리를 거의 마칠 즈음부터 빗줄기가 조금씩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군장을 둘러매고 그 위에 판초 오일을 걸쳤습니다. 비가 와도 전쟁은 한다지만 정말 비 오는 날 판초 오일을 걸치고 훈련한다는 것은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1차 집결지에서 벗어나 도로로 나와 다시 양구터널 방향으로 올라갔습니다. 양구터널을 지나고 계속 남면 쪽으로 내려와 학수초등학교가 있는 청리마을 뒷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비는 점점 굵어져서 별다른 작전을 하기에 힘들 정도였습니다. 대대에서는 현 위치에서 급편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수경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학수초등학교 좌측면 야산을 집결지로 배정받고 수경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들의 수경지 아래로 멀지 않은 곳에 몇 가구의 민가가 있고 공동우물도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두무동고개로 오르는 길이 갈라지는 지점에 청리마을 뒷산이었습니다. 비도 내리고 또 하루만 묵을 것이었으므로 각 분대별로 간단 신속하게 A형 텐트 2개씩을 치고 텐트로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급편방어라면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적의 침투에 대비해야겠지만 측정도 아니고 비도 많이 내려 다른 작전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수경을 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빗줄기는 자꾸 굵어져서 텐트 주변이 금세 진흙탕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빗속에서 텐트 주위로 배수로를 깊이 파고 물이 잘 흘러가도록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수경지가 약간 비탈진 능선이라 물 빠짐이 좋았습니다. 텐트를 완성하고 들어가 앉으니 그래도 안온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역습에 재역습을 3번씩이나 하고 녹초가 된 상태에서 빗속에서 이동하여 수경하기까지 만만치 않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피곤한 마음에 잠시 누워있는데 총이분대 부사수인 김아무개 상병이 텐트로 놀러왔습니다. 윤 상병님, 우리도 추진해서 경월이 한 잔씩 하시죠. 손 상병님은 이소대에서 불러서 갔습니다. 야, 그러다가 게릴라 침투하거나 순찰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이런 날씨에 누가 침투하겠습니까? 다른 소대도 다 하는데 우리도 몸 좀 풀어야지요. 김일병은 경북 경산 태생으로 나보다 6개월 정도 늦은 1981년 5월에 입대한 후이므로 갓 상병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군대 입대가 늦어져서 1957년생으로 나이가 나보다도 한 살 더 많았습니다. 덩치가 크고 힘도 장사인데 심성은 착해서 늦은 나이에 입대해서 나이 어린 고참들을 모시고 졸병 생활을 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잘해오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런 그가 소주 추진을 해서 목을 축이자고 제안해 온 것입니다. 그의 사수인 손상병은
이미 다른 소대로 술을 마시러 간 상태였습니다. 그럼 가서 사와. 한 잔 마시고 자자. 김상병과 그의 탄약수인 김아무개 일병이 소주를 추진하러 가더니 20여 분 뒤 소주 대병 하나와 안주로 쥐포와 과자를 조금 사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텐트에 둘러앉아 반합 뚜껑을 소주잔 삼아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장하사의 후임으로 우리 분대장으로 온 김아무개 하사와 이총 사수 손상병은 다른 텐트로 놀러가고 우리 텐트에는 일총 사수 최병장과 부사수인 나 그리고 내 탄약수인 허아무개 일병이 있었고 이총에서 김상병과 그의 탄약수 김일병 등 모두 5사람이 모여 앉아 경월소주 대병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5명이 반합 뚜껑에 소주를 몇 잔 마시자 소주 대병은 금방 동인하고 말았습니다. 즉시 2차 추진이 진행되고 금방 사업들이 소주 3병을 더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금방 동인났습니다. 나는 취기도 오르고 피곤하기도 해서 한쪽으로 누웠는데 다른 사람들은 쉽게 끝낼 생각들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3차 추진을 했고 그 뒤로도 한참을 더 마시며 비오는 날 밤 야전에서의 여유를 즐겼습니다. 비오는 밤 우리들은 적 게릴라 침투나 순찰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마음 놓고 소주 추진을 해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것도 1차, 2차, 3차에 걸쳐 점점 더 많은 알코올이 들어갔고 마침내 모두들 만취를 했습니다. 나는 몇 잔 마시고 자리에 누웠지만 술 마시는 사람들 옆에서 쉽게 잠이 들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목이 말라 수통을 찾으니 수통에 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야, 누가 가서 물 좀 떠와.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경남 합천 출신의 이총 탄약수인 김일병이 대답하며 수통을 들고 비척거리며 나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는 이미 만취를 해서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야전에서 비가 꼭 귀찮은 존재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유는 마음의 방심을 부르고 일탈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나의 상병 시절 146번째 이야기. 대대훈련 7. 술 취한 밤 첫 번째. 1982년 8월 25일 수요일 밤 장대비가 내리는 우중에 청리 뒷산에서 급현방어에 들어간 우리들은 다른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판단 아래 가까이에 있는 민가 가게집에 가서 소주를 추진해다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5명이 소주 대병으로 시작된 음주가 2차, 3차 추진으로 이어지면서 모두가 만취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지난번 팀 스피리트 때 실수한 것이 생각나서 조금 자제하며 중간에 자리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다가 목이 말라 물을 찾았으나 수통이 비어 있었고 이총 탄약수 김일병이 나서서 자기가 다녀오겠다고 하더군요. 보물은 우리 수경지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민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김일병이 물을 뜨러가는 것을 보고는 다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잠깐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를 부르는 듯한 소란스러움에 눈을 떴습니다. 정신을 차리며 보니까 김일병이 텐트 앞에서 무슨 말인가를 중얼대듯 하고 있었습니다. 텐트 안에는 나와 최병장만 누워있고 다른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 사이 술을 다 마시고 돌아간 것 같은데 내 탄약수 허일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신을 차리며 물었습니다. 뭐야? 왜 그래? 허일병은 어디 갔어? 그러자 술 취한 김일병이 심한 경상도 사투리로 횡설수설 말을 했습니다. 김상병님이 없어졌습니다. 아니, 김상병이 없어지다니. 무슨 말이야? 여기서 술 마시던 사람이 갑자기 어디로 없어졌다는 거야? 또 술 사러 간 것 아니야? 아닙니다. 술 사러 간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없어졌다는 거야? 지가 우리 텐트 문 앞에 앉아 있었는데 김상병님이
여기서 나오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는데 갑자기 쿵소리가 나더니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정말 말이 안 나왔습니다. 우리 텐트에서 이총 텐트까지는 10여 미터밖에 안 떨어진 지근거리였습니다. 그 짧은 거리를 걸어오던 사람이 눈앞에서 한순간에 없어졌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야 임마. 그럼 찾아봐야지. 뭐하고 있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입니다. 지금도 허일병이 찾고 있고 지도 찾다가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사이 이총 사수인 손상병이 왔습니다. 그는 초저녁부터 다른 소대로 가서 술을 마시고 역시 만취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김일병으로부터 상황을 전해 듣더니 갑자기 술이 깨는지 놀라더니 비난의 화살을 나와 누워있는 최병장에게 돌려 쏟아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사람이 없어져? 그리고 사람이 없어졌으면 빨리 찾아야지. 맘 편하게 누워있는 사람은 또 뭐야?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일찌감치 다른 소대로 가서 이제까지 술을 마시다 온 사람이 자세한 상황도 모르면서 할 말은 아니었습니다. 최병장은 깊이 잠들었는지 아니면 모른 채 하는지 미동도 안 했습니다. 내가 나서서 그에게 핀잔을 했습니다. 야, 우리도 지금 막 들었어. 그런 넌 어디 갔다 이제 온 거냐? 손상병은 나보다 20일 선임이었지만 고참들이 처음부터 동기로 묶어줘서 터놓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그는 부여 출신으로 나와는 고양이 같았고 입대일도 비슷해서 같은 분대에서 평소에도 많은 의지가 되는 친구였습니다. 체격도 좋고 힘도 세고 운동도 잘하는 듬직한 일꾼이었지요. 다만 흠이라면 성격이 좀 급하고 괄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졸병 시절에 고참들에게 집합당해서 괴롭힘을 많이 당했는데 상병이 되고 나서는 이제 소대 군기반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성격 급한 손상병은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산 아래로 달려 내려갔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나도 군화를 신고 뒤따라 내려갔습니다. 초저녁에 줄기차게 내리던 빗줄기는 점차 가늘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수경지는 비탈진 능선상에 있었고 그 앞은 키 작은 잡목과 자풀이 우거진 경사가 그리 심하지 않은 언덕이었습니다. 그 언덕은 20여 미터쯤 이어지고 그 아래는 밭이 있고 밭에는 콩 같은 작물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소리내어 부르지는 못하고 언덕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덕을 샅샅이 수색했는데도 김상병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대가 그리 높지 않고 경사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굴러 떨어졌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잡목과 풀무더기들이 있어서 설사 구르더라도 그것들에 걸려 멈춰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쿵소리를 내며 넘어지면서 사라졌다니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넘어지면서 굴렀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넘어졌다는 곳을 기준하여 그 아래쪽들을 집중적으로 수색했습니다. 수색을 하면서 나는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만약에 무슨 사고라도 있어서 김상병이 다치기라도 한다면 어찌 될 것인가. 우리들의 음주 사실이 밝혀지고 이것이 사건화된다면 문제는 심각해질 것입니다. 분대원 전체가 사단 영창을 가든지 아님 최소한 군기교육대는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건이 확대되면 오늘 밤 술을 마신 모든 병사들에게도 불똥이 튀게 될 것이고 소대장과 중대장도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당사자인 김상병의 안위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상병이 제발 다른 불상사 없이 무사하기만 빌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언덕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김상병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혹시나 해서 밭으로 내려가 와지선과 밭 작물 사이를 수색했습니다. 그렇게 10여 분을 수색했을 때 나는 콩밭 사이에 누워있는 김일병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누워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지점이었습니다. 여기 있다. 찾았어.
내가 나직히 소리치자 손상병이 달려오고 허일병과 김일병도 달려왔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147번째 이야기. 대대훈련 8. 술 취한 밤 두 번째. 1982년 8월 25일 수요일 밤. 대대훈련 중 청리 뒷산에서 급현방어진지를 편성했으나 장대비가 내리는 날씨 속에 방어 상황은 유야무야가 되었습니다. 이때 비가 쉽게 그치지 않으리라 판단하고 시작한 음주에 모두 만취를 했고, 그 와중에 우리 총일분대 이총 부사수인 김상병이 갑자기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은 급히 수경지 일대를 수색했으나 찾지 못하다가 내가 언덕 아래 콩밭 사이에 누워있는 그를 찾았습니다. 우리 분대원들이 달려와서 밭 속에 누워있는 김상병을 끌어내어 언덕에 뉘어놓고 그를 깨웠으나 그는 만취해서 잠이 든 상태였고 우리가 아무리 흔들고 깨워도 쉽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화가 난 그의 사수 손상병이 그의 뺨을 몇 차례 때렸습니다. 그제야 김상병은 정신이 드는지 깨어났습니다. 그러더니 그동안에는 들을 수 없었던 소리가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에이 씨발 왜 때려? 내가 어쨌다고 때려? 군대 못 같아서 못 해먹겠네. 우리는 모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김상병은 1957년생으로 나이가 우리보다 많았습니다. 무슨 연유인지 모르나 그는 군 입대를 늦게 했고 이제 갓 상병을 달았지만 아직은 졸병의 티를 벗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김상병이 나이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계급이 깡패라는 군대기 때문에 오롯이 험난한 졸병 생활을 감내하며 선임들에게 단 한 번도 대들거나 거부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평소에 들을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내자 우리 모두는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놀라고 있을 때 김상병은 한술 더 떠서 엉엉 울면서 욕을 섞어가며 그동안 마음에 맺혀있던 소리를 쏟아내었습니다. 에이 씨발 군대가 아무리 못 같아도 어차피 사람 사는 곳인데 더럽고 치사해서 못 해먹겠다. 더러운 군대 다 때려칠 거야. 비록 술에 취해 하는 말이었지만 나는 나이 많은 졸병이 그동안 겪었을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마음이 짠하게 울려왔습니다. 나도 내 또래들보다 1년 이상 늦게 입대했고 알게 모르게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나보다 5개월 늦게 태어난 사촌동생이 1979년 7월에 입대했으니 나는 그보다 1년 5개월이나 늦게 입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김상병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도 늦게 입대했으니 그가 느꼈을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이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김상병의 악에 바친 울부짖음에 나를 비롯한 손상병과 다른 사람들도 모두들 놀랐습니다. 처음 듣는 그의 그런 말에 어안이 벙벙한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만취해 있는 손상병과 다른 사람들을 텐트로 올려보냈습니다. 아무래도 그를 달래줄 사람은 나밖에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김상병과 대화를 나누며 그를 달랬습니다. 김상병, 네 마음을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다. 나도 남들보다 늦게 군대 와서 때로는 안이 꼽고 더러운 순간이 많았지만 군대인이 어쩌겠냐. 그냥 참고 견디다가 제대할 수밖에 없잖니. 네가 지금 이런다고 바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잘 알잖아. 그냥 참자. 그냥 참고 견디다 보면 제대해서 집으로 가겠지. 이제 너도 상병이니 후임들도 많이 있잖아. 그들에게 이제는 내가 모범을 보여야지. 그리고 괜히 순찰이라도 나와서 걸리면 그나마 이제까지 참고 군대 생활한 거 도로함이 답을 되어버리니까 그냥 텐트로 돌아가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자자. 앞으로 손상병도 너에게 함부로 하지 못할 거야. 군대 생활 어차피 거꾸로 매달아 놔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고 했으니까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잖아.
나는 차분하게 그를 달랬습니다. 김상병은 울면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윤상병님, 너무 힘이 듭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군대 생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행군하고 훈련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 같은 건 사람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 잘못도 없이 기합받고 매를 맞아야 됩니까? 우리 나이로 25살에 입대한 그였습니다. 고참들이 거의 자기보다 어린 나이인데 그들을 섬기는 것도 모자라 때때로 집합당하고 군기 잡히며 서름 당했던 것들이 술에 취하고 나니까 감정으로 복받쳐 오르는 것입니다. 김상병은 울기도 하고 욕도 하면서 그동안 가슴속에 쌓였던 감정들을 토로했고 나는 어깨를 토닥이며 그를 달랬습니다. 30여 분을 그렇게 달래고 어르고서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텐트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 야전에서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는데 이날 밤 술 취한 후유증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상병 때문에 한바탕 소란이 지나고 텐트로 들어갔는데 이총 탄약수 김일병이 오더니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저기 윤상병님이 사제김치 가져왔습니다. 뭔 김치? 김치를 어디서 가져와? 아까 물 들어 내려갔는데 거기서 가져왔습니다. 그가 설명하는 소리를 들으니 상황이 이랬습니다. 내가 목이 말라 물을 떠오라고 해서 동네로 내려가서 공동우물에 갔는데 그곳에 띄워놓은 김치통 2개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가지고 올라왔는데 너무 무거워 그중 1개는 중간에 감춰두고 1개만 가져다가 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머릿속이 쿵하며 무언가 부딪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남의 집 김치까지 훔쳐오는 것은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이면 발각이 될 것이고 그 집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는가. 그리고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범인은 우리라는 것이 금방 드러날 상황이었습니다. 참으로 엎친 데 겹친 격이었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148번째 이야기. 대대훈련 9. 술 취한 밤 3번째. 1982년 8월 25일 수요일. 그 편방어 상황에서 비가 내리자 다른 상황이 없으리라 예상하고 시작된 음주가 과음으로 이어졌고 생각지 않은 방향으로 사건 사고가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술에 취해 군대 생활의 서러움을 토해내는 김상병을 겨우 달래서 텐트로 들여보내고 나니 이총 탄약수 김일병이 또 황당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물을 뜨러 갔다가 우물에 띄워놓은 김치통 2개를 모두 들고 오다가 무거워서 1개는 중간에 감춰두고 하나만 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냉장고가 많이 보급되지 않았던 시절이라 김치를 담아서 시원한 우물에 띄워 놓은 것인데 그것을 들고 온 것입니다. 그 당시 군인들은 민간인들의 농작물을 어느 정도 절취해 먹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번 중대훈련 때 마늘밭 사건이 있었고 또 우리 소대는 매복 나가서 옥수수밭을 초토화시키고 마음고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겪었으면서도 민간인들의 것을 절취해 먹는 것을 쉽사리 버리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 말단 소총부대는 배가 고팠습니다. 특히 야전훈련을 나오면 이상하게 식사 배식량이 줄어들어 그렇잖아도 훈련으로 고픈 배를 더 허기지게 했습니다. 피 끓는 젊은이들이 야전을 뛰고 달리느라 활동량은 많은데 배식량이 적으니 늘상 배고픔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제김치를 보는 순간 이것은 내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들고 온 것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김치통까지 들고 온 것은 너무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다시 갖다 놓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김일병에게 물었습니다.
야, 그런데 김치는 어디 있어? 저기 있습니다. 김일병이 가더니 숲을 사이에서 김치통 한 개를 들고 왔습니다. 그 당시 보기 드문 스테인리스로 된 밀폐형 김치통이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는 어디다 감췄어? 올라오다가 무거워서 중간에 감춰심니다. 어디야? 같이 가보자. 김일병을 앞세우고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김일병은 자기가 김치를 감추어둔 장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술에 취한 데다 칠흑 같은 밤이고 오르내리는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서 자기가 어느 지점으로 올라왔는지조차 헷갈리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곳에 둔 것 같다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었습니다. 결국 찾기를 포기하고 텐트로 돌아와 보니 세상에 이럴 수가, 이미 다른 사람들은 김치통을 열고 거의 절반이나 먹고 있었습니다. 감추어둔 김치통을 찾으러 가면서 그걸 들고 가지 않은 내 불찰이었습니다. 야, 이걸 먹으면 어떻게 해? 내일 주인이 찾으러 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나 그 누구도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나로서도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속도 상하고 힘도 빠져 그대로 자리에 누웠습니다. 못 찾은 김치통을 다시 찾으러 갈 기운도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오락가락하는 빗속에서 대항군의 게릴라 출현과 3번에 걸친 역습과 퇴각과 급현방어 상황과 음주와 갖가지 사건들까지 그야말로 많은 이야깃거리를 남긴 하루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나는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인 8월 26일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비는 거의 그쳤지만 안개비가 흩뿌리고 있어서 후줄근한 날씨였습니다. 모두들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천연덕스럽게 일어나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소란의 주인공인 김상병도 별일 없었다는 듯이 일어나 아침 식사를 했지만 표정은 어두웠고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김일병이 훔쳐온 김치로 모두들 맛있게 먹었고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빈 김치통을 산 너머로 가져다가 버리는 것도 애써 모른 채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텐트를 뜯고 군장을 꾸려 짊어지고 판초 오이를 뒤집어 쓴 채 수경지를 벗어나 도로로 내려왔습니다. 어젯밤 모두들 과음으로 인해 속들이 편치 않을 텐데도 겉으로는 멀쩡한 척했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 중대원, 아니 온 대대원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로로 내려와 막 이동을 시작했을 때 나는 가슴 아픈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지나가는 길가에 예쁘장한 새댁 한 명이 아기를 등에 업고 나와서 지나가는 군인들에게 작은 소리로 물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기요. 우물에 띄워놓았던 김치통 못 보셨어요? 김치 드셨으면 통이라도 돌려주세요. 바로 어젯밤 김일병이 가져온 사제 김치의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했을까. 시어르신들과 가족들에게 아침 밥상을 차리며 맛있는 김치를 드리려고 했는데 우물에 띄워 놓았던 김치통이 감쪽같이 없어졌으니, 게다가 그 당시 만만치 않은 가격의 스테인리스 밀폐형 김치통이었으니 새댁은 그 김치통이나마 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내다 버린 김치통을 어쩐단 말인가. 우리가 그랬어 하며 나설 수도, 산 너머에 갖다 버린 김치통을 찾아다 줄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미안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그 자리를 벗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김일병이 들고 올라가다가 중간에 감춰두고 찾지 못한 김치통이나마 찾아가기를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이렇게 비에 취하고 술에 취한 한여름 밤의 가슴 아픈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4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날의 그 장면이 못내 지워지지 않고 기억나는 것은 그날에 내가 받은 충격이 그만큼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날 무지몽매했던 우리 분대원들을 대신하여
청리에 사셨던 세대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제는 그분도 70을 바라보는 연세가 되셨겠지요. 나의 상병 시절 149번째 이야기. 대대훈련. 10. 야간 공격과 주간 공격. 1982년 8월 26일 목요일. 이제 대대훈련도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젯밤 음주와 오늘 새벽 일찍 철수하는 과정에서 젊은 세대기 김치통을 찾는 모습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으로 씁쓸해지기도 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프고 죄송한 마음을 4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버릴 수 없습니다. 비는 많이 그쳤지만 안개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었고 우리들은 판초우이를 뒤집어 쓰고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동 코스는 어제 퇴각했던 길을 되짚어가는 노선으로 양부터널을 통과하여 원리분교 못 미쳐 처음 수경했던 집결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집결지에서 수경 준비를 하고 분대장 이상 간부들은 작전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작전회의를 다녀온 분대장은 어제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어제 상황은 적 게릴라의 후반야 공격에 따른 역습이 실패하여 적에게 주둔지를 침탈당했고 우리는 긴급히 퇴각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어제의 퇴각은 산악지역을 따라 했어야 하는데 비가 오는 관계로 도로로 이동했고 청리의 급현방어 진지를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재역습을 통해 주둔지를 회복하고 집결지로 돌아왔어야 했는데 역시 비로 인해 학수초등학교 뒷산에서 임시 수경하고 아침에 집결지로 복귀한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즉 비가 내리는 불순한 날씨이고 또 측정이 아닌 대대훈련이므로 대대장의 재량으로 융통성을 보였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어제 아침 역습 상황을 트집 잡아 3번씩이나 반복시켰던 대대장을 원망했던 것이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대대장 임기도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대대장 이상옥 중령이 그나마 융통성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어제의 상황으로 야간 방어와 주간 방어 상황은 종료된 것이었고 이제 야간 공격과 주간 공격만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26일 목요일 주간은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되는 날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집결지 행동을 하며 정비를 했습니다. 날씨는 뿌연 이슬비가 종일 오락가락했고 우리는 텐트 안에서 거의 낮잠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참으로 비와 질긴 인연이 이어지는 훈련이었습니다. 장마철은 이미 지났는데도 장맛비 못지않은 비가 일주일 내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로 인해 훈련 상황은 약화되었다지만 주변이 지저분하고 옷과 장비들도 모두 젖어 있는 데다 어젯밤 숙취와 사건 사고들로 인해 나는 몸과 마음 모두가 찌뿌듯하고 개운하지가 못했습니다. 아마 나뿐 아니라 대대원 모두가 그랬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날은 모두들 조용히 하루를 보냈습니다. 야간 공격은 후반야 공격으로 공격 개시 예정 시간은 다음 날인 27일 03시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26일 종일 휴식을 하고 저녁에도 식사를 마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03시 공격하려면 최소한 02시에는 기상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갈수록 빗줄기가 점점 강해졌고 우리는 텐트를 때리는 그 빗소리를 들으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빗 속에서 어떻게 야간 공격을 감행할지 걱정도 되었습니다. 한편 ATT도 아닌 대대훈련에서 무리하게 공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소망도 품어보았습니다. 8월 27일 금요일 새벽 2시가 넘어갔는데도 불침번의 기상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소망이 현실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제 휴식에 이어 일찍 취침했던 우리들은 모두 잠에서 깨어 비상발령을 기다렸지만 중대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03시가 넘어가자 그제야 무전이 왔습니다. 비로 인해 오늘 후반야 공격은 취소되었다. 주간 공격 예정 시간은 09시, 06시 기상하여 식사 후에 전장 정리를 하고
공격 준비를 할 것. 이상. 우리는 모두들 소리를 내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어쨌든 이번 대대훈련은 거의 끝난 것입니다. 비를 맞으며 주간 공격을 해야 하지만 어쨌든 가장 힘든 과정은 텐트 안에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06시 기상하여 바로 밥을 타다가 텐트 안에서 먹고 느긋하게 휴식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08시 텐트를 철거하고 군장을 꾸려 짊어지고 판초 오이를 뒤집어 쓴 채 장비를 챙겨 집합했습니다. 빗줄기는 조금 가늘어졌지만 그래도 촉촉하게 흩뿌리고 있었습니다. 08시 30분 집합하여 중대장으로부터 간단한 작전 지시를 듣고 09시 1소대를 선두로 주간 공격을 위해 출발했습니다. 우리 중대의 주간 공격 목표는 양구터널 위쪽에 있는 헬기장 주변이었습니다. 중대장은 1소대를 도로를 따라 양구터널 방향으로 올라가다가 좌측 산자락을 타고 올라가 대레지고개 쪽에서 목표의 좌측면을 공격하도록 하고 2소대를 양구터널 우측 산비탈을 따라 올라가 목표의 우측면을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3소대와 지원 병력은 예비대로 운용하여 양구터널을 통과하여 대레지고개로 올라가 후방에서 엄호하도록 했고 우리 화기소대는 소총소대에 지원 보내지 않고 본대에 합류하여 후방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각 소대는 맡은 위치로 흩어져 가고 우리는 양구터널을 지나 대레지고개로 올라간 다음 그곳에 군장을 벗어 정리하고 상계하여 공격 개시를 기다렸습니다. 8월 27일 금요일 11시 청각 공격 개시 명령이 무전을 통해 전파되었습니다. 전 중대 목표를 향하여 공격 개시. 공격 명령과 동시에 공포탄 소리와 소총수들의 고함 소리와 호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로 인해 미끄러운 산등성이를 소리 지르며 기어 올라갈 소총수들을 생각하니 안쓰러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들도 대레지고개 쪽에서 기관총을 거치하고 목표의 측면을 향해 지원 사격을 했습니다. 10여 분 뒤 3소대가 이동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기관총을 들고 능선을 따라 헬기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헬기장에 도착하니 공격을 완료한 모든 중대원들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150번째 이야기 대대훈련 10일 강평과 마무리 1982년 8월 27일 금요일 대대자유훈련 마지막 날입니다. 이날은 후반야 공격에 이어 주간 공격으로 전환하여 목표를 탈취하는 것으로 대대훈련이 종료되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젯밤부터 시작된 비가 쉽사리 그치지 않았고 결국 후반야 공격은 취소되었고 09시부터 감행된 주간 공격도 가랑비를 맞으며 우리 중대는 양구터널 위쪽 헬기장을 목표로 공격하는 것으로 10시에 공격 상황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상황이 끝났으므로 곧바로 자대로 복귀하여 점심 식사는 자대의 식당에서 먹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본래 대대통합 강평회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아무래도 날씨가 좋지 않으므로 그대로 복귀하지 않을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우리의 오산이었습니다. 헬기장에 집합하자 중대장이 전달 사항을 전했습니다. 지금부터 각자 군장과 장비를 챙겨가지고 도촌리 공용화기 사격장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이번 훈련에 대한 대대장님과 각 중대 대표들의 강평회를 갖고 복귀할 것이다. 각 소대는 군장을 가지고 대레지고개 위로 집합하여 인원 파악 후 출발한다. 이상. 우리들 입에서는 불평이 쏟아졌습니다. 날씨도 좋지 않은데 빨리 자대로 복귀하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우리들의 불평이 아무리 커도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번 대대훈련을 시작하면서 대대장은 조금 특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훈련을 마치고 특별한 강평회를 실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동안 강평이 대대장이나 중대장 등 간부들이 실시했는데 이번에는 훈련을 뛴 사병들이 직접 훈련 상황에 대한 강평을 실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대장이 아닌 일반 사병들이 강평을 하는 일은 그동안 한 번도 없었는데 임기 말년인 대대장이 나름 차별화된 강평회를 계획한 것입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각 중대에서는 상병, 병장들 중에서 한 사람씩 선정하여 강평을 준비하도록 했는데 우리 11중대에서는 내가 지목되어 나로 강평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나는 훈련 기간 동안 시간이 나는 대로 틈틈이 강평 원고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우리들은 군장을 벗어놓았던 각 소대 공격기의 시선으로 돌아가 군장과 장비를 들고 대레지고개에서 집합한 뒤 인원 점검을 하고 도촌이 공용화기 사격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곳에서 추진되어 온 점심 식사를 하고 잠시 휴식을 했습니다. 훈련 기간 내내 오락가락했던 비는 이제 완전히 그쳤고 구름도 점차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13시에 집합하여 강평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전 대대병력이 모인 야전에서 마이크도 없이 진행하는 강평회가 산만하고 제대로 전달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1시간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내가 발표한 강평 내용이 편지지에 메모로 남아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대훈련 강평 제11중대 제 화기소대 상병 윤태상 1. 준비태세 및 접적이동 우중에 실시된 이번 훈련에서 비록 계획되었던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모든 병사가 흔연히 참가하는 정신자세를 볼 수 있었습니다. 23일 파스트페이스가 발령되자 모두들 신속히 잠자리에서 일어나 각기 임무카드에 명시된 바 자기 위치에서 신속하고 묵묵하게 상황에 대처했습니다. 이렇게 비상대처가 잘 된 것은 그동안 수차례의 훈련 및 중대장님의 정신교육 그리고 각자 임무카드를 정확히 작성하여 각계 병사가 완전 숙지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2. 집결지 보유 집결지 행동에서 별다른 상황은 없었으나 다만 비로 인하여 게릴라 출현 시 반수 이상의 병사들이 텐트에서 나오지 않은 점이 아쉬웠습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분대원들을 지휘했던 일부 분대장들과 고참병들의 정신력을 보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3. 역습 예비대인 우리 11중대의 임무 중 가장 중요한 역습을 감행함에 있어 그 시작부터 정신자세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역습이 없을 것이다라는 나태한 마음속에 실시된 역습은 정확한 목표와 정확한 기동로도 알지 못한 채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역습 상황을 통해 무엇보다도 확고한 정신자세의 확립과 각계 병사에게까지 정확한 목표와 기동로가 전파되므로 한 번의 공격으로 최상의 결과를 얻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 급현방어 이번 훈련에서 급현방어는 비로 인해 적 공격 상황은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도 비 때문에 제대로 된 방어진지를 편성하지 못한 채 훈련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비가 와도 계속된다는 정신자세로 좀 더 적극적이고 원칙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5. 공격 주간 공격간 모든 상황은 비록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비 맞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임한 것은 확립된 정신자세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6. 결론 이번 대대훈련은 적과 싸워 이기려면 먼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고 다음은 자연의 조건과의 싸움에서 이겨야만 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비를 맞으면서도 왕성한 사기로 공격을 감행하고 불평보다는 참여로 모든 난관을 극복한 전우들에게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교보제 활용이 잘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제가 소속된 기관총도 지급된 공포탄 25발 중 겨우 15발밖에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날씨로 인해 상황 전개가 원활하지 않았다 해도 실전적 훈련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과감한 교보제 활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같이 강평회를 마치고 대대장의 총평을 들은 뒤 우리는 도촌리로 내려와 16시에 자대로 복귀했습니다. 복귀 즉시 샤워를 하고 잠시 휴식한 뒤
저녁 식사를 하고 일찍 취침함으로 대대자유 훈련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중에서 진행된 훈련으로 인한 훈련 후 정비는 또 다른 숙제였습니다. 오늘 추억 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